네, 이제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두 분 전문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요.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발언도 그렇고, 일단은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은 뭐 성공 개최 가능성이 있어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에 아마 이제 고위급 실무 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실무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또 최종적으로 또 무산될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 또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 뭐 취소하겠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니다, 이거 우리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개최하고 성공시켜야 된다. 네. 그런 또 의지를 밝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북미 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도 성공시켜야 된다는 부분에서 함께 또 다짐을 했고, 뭐 이런 연장선에 볼 때는 개최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도 어느 정도 미국 측의 수요를 또는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남북미에게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긴급하게 회동이 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트럼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5월 16일에 이제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면서 여러 가지 성명이 오고 가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예. 다시금 김계관 부상이 회담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좀 회담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서 북미 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6월 12일에 회담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미 간의 실무 협의에서 의제를 예. 어느 정도까지 가깝게 조율할 수 있을까가 남아있긴 하지만 양국의 의지 자체는 6월 12일에 회담을 개최하는 쪽으로 네, 모아지고 의지는 있는 것 높다. 같습니다. 네네. 네. 사실 어제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면서 비핵화 방식을 놓고 사실 이제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예.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첫째는 아직까지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이 북한의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은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방법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 좀 이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북한의 이런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없애는 이러한 결단적인 측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러한 대화가 우리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시점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질의응답에서 이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간의 협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우 의원님 생각하고 이제 조금 다른데 네. 이게 이제 그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이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논의는 미룰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히 아마 두 정상 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비핵화 로드맵 문제는 북미 간에 이제 협의할 문제다 예.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아마 이제 6월 10일 북미 간에 이제 정상이 또 만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깊숙하게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했고 그게 또 맞는 겁니다. 실제 예. 상황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이제 방법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게 로드맵의 문제인데 로드맵이라는 게 이제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제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그게 이제 로드맵의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 이제 북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동시적 병행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일괄적이시고. 일괄적으로 네. 좀 더 이제 초단기 뭐 어떻게 보면 초단기 안에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또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보인다는 의미는 이게 이제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 핵을 폐기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담보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계속 뭔가 이게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이 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체제 생존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자기들이 어떤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했다가 예. 나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 보장 문제 또 미국 간의 어떤 적대 관계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 번영 문제 이 부분이 미국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불안감을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감을 좀 이렇게 완화하고 또 안심시키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지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그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의 핵심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했을 때 이제 비핵화를 먼저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소를 해줄 수 불식시키는데 있느냐. 결국 초점을 맞춘 그런 회담이었다. 예.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실제 싶습니다. 체제 보장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거를 좀 걱정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질의응답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라는 표현을 이제 대통령이 사용을 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말하면 비핵화를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북한이 무엇을 해주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으로 우리가 신뢰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전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점은 한미 정상회담 지난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사용에서도 좀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의 안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 체제라든지 아니면 정권의 안정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영어로는 그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계속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영어로는 뭐 he's going to be safe라고 하면서 그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 부분은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체제 보장 문제와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것과 좀 연결이 되냐 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모두 이제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면서 카다피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지 그러한 부분이 지금 사실 북미 간에도 엄격하게 소통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회담에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는
과연 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양쪽 간에 어떠한 개념인지를 확실히 소통이 되어야 예. 비핵화와 교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제가 대담 중간에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에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바뀌지 않았다며 회담을 위한 논의가 아주 잘 진행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re doing very well in terms of the summit with North Korea. Looks like it's going along very well. As you know, there are meetings going on as we speak in a certain location, which I won't name, but you'd like the location. It's not so far away from here. And I think there's a lot of goodwill. I think people want to see if we can get the meeting and get something done. If we got that done, and if we can be successful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North Korea.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South Korea. It would be great for Japan and great for the world, great for the United States, great for China. A lot of people are working on it. It's moving along very nicely. So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An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So we'll see what happens. Okay? Thank you all very much. We appreciate it. Congratulations.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everybody.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에 대한 좀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좀 발표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것들이 일단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중대사 논의를 약속을 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금요일 오후에 만남을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시적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남북 간 현안들이 꼬여 있을 때 그 꼬인 매듭을 푸는 역할을 이제 정상회담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정상회담 한 번 하면 이제 다음 회담을 기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정말 중대한 시점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 비핵화, 남북 관계 발전 이 중요한 어떤 의제를 두고 중간에 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 다시 정상회담 만나서 그 교착 국면을 또 타개하고 예. 이런 과정을 이제 지금 밟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남북 관계라든지 또는 북미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는 상당히 그 정상회담 그 장면 중에서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예. 어제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보니까 이제 지난 그 1차 정상회담하고 얼굴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다 그동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얼굴이 다 예, 이제 예.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아주 그 포옹을 이제 3번이나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포옹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자기의 어떤 김정은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고민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았다는 그런 안심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포옹을 아주 깊이 하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진심이 담긴 저는 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 정상회담이 이제 2번째 해서 이랬는데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오늘 그 대통령 말씀이 나왔잖아요.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예. 이렇게 앞으로 이제 회담을 하겠다 이루어진 이런 얘기도 회담이다. 나오죠. 이루어진 예. 회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친구 관계, 어떻게 보면 형님 아우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돌파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제, 협력 기제 또는 대화 기제가 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말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셔틀 회담이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예. 앞으로의 이제 북미 회담의 전망도 밝겠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의 회담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꼭 반복됐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남북 간에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남북 간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많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지난 5월 16일에 이제 북한의 성명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은 또 4월 27일의 회담 그 성과들이 또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비난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회복을 좀 빨리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남북 간에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부침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과연 남북 간의 관계가 지난번처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일방적인 취소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예. 좀 정해진 수순대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 정치적 부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제도 장치로 마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야지만 좀 더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럼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제 금요일에 연락을 해와서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 측이 먼저 제안을 했느냐, 아니면 북측이 먼저 제안을 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갔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의 설명대로 그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락한 것은 양국 간에 우리 남북 간의 특수관계도 있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전략적인 이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회담 취소를 이야기하고 약 9시간 후에 김계관 부상이 다시금 회담 의사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다시금 북미 대화, 북미 접촉을 이제 시사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북한의 협상력이 또 그 전주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언급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대화를 하자는 모양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협상력을 올리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한 만남을 요청했을 것이고 우리 대통령 역시 이번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미국이 인식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마 확인을 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또 북한은 그동안의 북미 접촉에 있어서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회담 취소 편지를 보내면서 북한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우리의 역할을 좀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북미 회담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북미 회담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게도 부각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회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물론 북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지만 예. 우리와 북한의 모든 전략적 이해, 전술적인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회담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바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이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였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네, 어제 이제 예.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한 내용에 있어서 예. 회담을 했다라는 사실은 발표를 했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이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아니 이제 예. 사실 어제 회담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예.
또 사전에 뭐 그 회담 사실을 또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이제 북한 측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회담을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싶어 했고 보다 좀 허심탄회하게 언론에 이제 노출을 좀 덜 받으면서 보다 좀 허심탄회하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회담이 3시부터 이제 5시 조금 전에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회담 결과를 좀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을 것 같고 예. 또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뭔가 이제 이 회담 결과를 또 대내적으로 공개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리 시간을 이제 서로 갖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공개하기로 그렇게 북측에서 요청했고 우리가 또 예. 수용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어떠한 단어를 쓰느냐 자체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엄청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매우 미묘하고 민감한 협상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것이 남북 간의 회담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제의 결과를 빨리 이런 것을 발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에 있어서 어제의 남북 정상회담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남북 간의 이런 조율 과정 없이 또 단어 사용 등이 서로 간에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예. 또 그러한 단어 사용을 또 다른 쪽은 반박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양측이 충분한 조율 과정을 거쳐서 양측이 서로 반박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발표 내용의 단어까지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러한 과정이 어젯밤까지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제 미국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다 감안하고 고려되어서 오늘의 이제 발표문이 나오게 된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실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하고 또 반대로 김 위원장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들은 이런 과정이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 한국의 역할, 우리나라의 역할 이게 다시 좀 역할이 좀 커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북미 간에 긴밀하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이 오해들이 지금 많은 것 같다. 이런 걸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핵화 방법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결국 그런 북한과 미국 간에 직접 해결할 일이다. 그렇죠. 그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의 역할과 미국의 역할, 이제 북한의 역할이 이제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다만 비핵화라는 것은 모두의 목표입니다.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는. 그래서 이제 비핵화라는 모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이제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건데 어제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아주 그 적시적절하게 우리의 대통령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 소통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만큼 편하지가 않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체제 생존의 핵심 어떤 키를 또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높다. 너무 높은 조건을 계속 좀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경환 부상이나 최선희 부상이 대화를 발표해서 아주 격하게 이제 공개적인 적대감을 표시한 것 자체도 미국의 요구를 좀 요구 수준을 낮춰달라는 그런 어떤 표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이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예. 또 자기들의 조건을 지금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하겠다 이런 서한을 이제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양쪽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어떤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역할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일정 한계도 또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어떤 상황인 한계가 거죠.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셨지만 예. 비핵화 방법론은 우리가 할수 그거는 있는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또 북한의 또 국내 정치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대충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북한하고 비핵화 합의를 하는데 이 비핵화 합의가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 정부하고 다르게 협상하겠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협정도 파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든 단계적 보상 방안에 대한 어떤 그 단계적 보상을 안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보다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미국의 어떤 의회라든지 또 미국의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그 여지라 그럴까요? 또는 운신의 폭이 사실 굉장히 좁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뭔가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을 수용하고 싶어도 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또 그런 환경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참 제가 볼 때 그 앞으로 여정도 이제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거고 네. 북한도 똑같은 겁니다. 북한도 미국의 일방적인 그 비핵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까지 흔들릴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거의 한 65년 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자기들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앞으로도 절대 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굴욕적인 협상은 자기들은 안 할 거다. 회담을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거의 65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세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압박에 굴복하는 형태로 합의를 했다, 비핵화 합의를 했다. 이랬을 경우 사실은 그게 또 다른 체제 안정에 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된 거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미국과 북한의 또 상호 역지사지라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하고 좀 더 이렇게 그래도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비핵화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체제 안정 보장에 대해서 아직 좀 다소 신뢰가 부족하다, 좀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느껴지는데 사실상 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해줬다는 입장이 사실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틸러슨 장관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북한의 정권의 붕괴나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예. 또 2005년 9.19 합의 때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뭐 재래식 공격이나 핵을 통한 공격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과연 그거 이외에 더군다나 미국이 65년 동안 한 번도 북한을 침략한 적도 없는데 예. 어떤 식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는 것인지 사실 북한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체제 보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상적인 예. 개념으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예.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떠한 이해를 서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본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를 본다면 이것은 아마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예. 생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예. 물론 북한의 정권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생존 자체가 북한 정권의 계속적인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또 그 두 가지 차원의 문제는 다르고 우리가 체제 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또 그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 과연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예. 그러한 부분을 이해시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역할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그 체제 보장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북한의 지금의 정치 체제를 보장한다는 말은 사실 하기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국가를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미국이 보장하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네. 미국이 북한의 정권을 의도적으로 교체할 의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정책적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이 그러한 체제를 보장하겠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사실 미국 정부로서는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미 간에 어떠한 정책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북한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북미 간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구체화에 알겠습니다. 대한 논의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곧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좀 이 부분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렇게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아마 이제 그 실무회담에서도 논의될 주제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이른바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표현 속에 북한은 계속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적대시 정책이 뭐냐를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당장 이제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들이잖아요. 이 제재 때문에 이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재를 완화 또는 빨리 해제해 달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미 군사 훈련 같은 거, 그걸 이제 지금 이번에도 계속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예. 이런 군사훈련을 이제 좀 중단해 달라, 뭐 그런 요구들.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도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체제를 또 훼손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이제 제도적으로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당장 북한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화 또는 철회달라. 예. 그게 이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아마 싱가포르 그 실무회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아마 그 미국 쪽에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달라. 이런 부분, 그런 요구를 할 텐데, 문제는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또 여론을 고려했을 때 그런 요구를, 북한의 요구를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여전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의 어떤 속도를 좀 높여나가겠다라는 어떤 좀 의지를 엿보이는 그런 좀 대목도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잘 안 되면 사실 남북 관계도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6월 12일 남북 정상회담이 뭐 이제 보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잘 될 거라는 그런 가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남북 간의 그 의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판문점 선언을 보다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이제 남북 간에 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번에 담긴 건데, 예. 어떻든 지금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래야 남북 관계를 또 이렇게 중단 없이 지속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또 정상회담은 또 준비가 되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또 남북 간에 할 의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네.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인도적인 문제고 예. 또 그리고 또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 이 부분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무관하게 우리가 남북한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이 북미 관계가 좀 약간 지체되면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이제 이런 그 파문요 선언 이행도 보다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 있겠죠. 예. 예. 자, 저희가 앞서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게 이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속도를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좀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엿보이는 대목이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북미 정상 간에도 한라인 구축이 필요하고 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종전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감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6월 12일이라는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를 이제 특정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그 회담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예.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는 북한의 입장이 미국이 원하는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우리가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직 아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은 없는데 예.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것까지 미리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북한으로부터 무언가 이렇게 좀 자신할 만한 판단의 근거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어딘가의 장소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 여기에서 멀지 않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워싱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멀지 않은 어딘가에서 북미 간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 것이 지금 북한의 누군가가 미국을 와서 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예. 그렇지 않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이라는 날짜를 저렇게 자신 있게 특정할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우리는 12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본인의 말을 하루 이틀 만에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근거가 필요한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근거가 지금 북미 간에 무언가 대화가 실질적으로 열렸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그 5월 16, 17 이때 발표한 성명과는 다르게 미국이 말했던 비핵화의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2일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대화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북한과 미국의 어떤 물밑 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뉴욕에서 지금 북미 간의 그 대화,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예.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금 한 얘기 중에서 여기에서 멀지 않은 어딘가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 굉장히 새로운 뉴스거든요. 이거 새로운 뉴스고.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그 북미 간에 이제 접촉이 예정되어 있고 실무자 간에 또 어떤 의제와 관련된 조율이 이제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예. 지금 현재 미국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고위급 대화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개적으로 밝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채널로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 시도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것도 이제 하루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안에 예.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북미 간에 이제 그 새로운 진전이 아마 저는 공개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어떻든 북한은 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개최도 해야 되고 예, 예. 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도 내야 된다는 그 목표 의식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과연 이 미국의 조건과 또 북한의 조건이 어떻게 맞아 떨어져서 이제 접점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대목인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방식의 비핵화 방식에 예. 대해서 이제 북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뭔가 이제 대타협을 위한 어떤 그 종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6월 12일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이 만났을 때 그때 티격태격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이미 사전에 다 조율이 되고 조율이 돼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명만 하는 행사만 그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한반도의 이제 평화 정착에 대한 어떤 새로운 희망 그리고 한반도의 냉전 종식까지 선포하는 정말 위대한 어떤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6월 12일에 최종 서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문안 조정까지 지금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지금 해석을 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반응을 좀 저희가 들어봤었는데 일단은 아직 공식 논평을 좀 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공식 언급이 나온다면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뭐 실제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물밑 대화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좀 이야기했거든요. 이 공식 언급에서 어떤 주목할 만한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전망하세요? 이 부분도 조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예. 보통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 1차 회담 때 그랬죠. 백악관이 즉시 이제 바로 환영한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밑 접촉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반응을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실무 접촉이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계속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마 공식 논평을 통해서라도 미국 입장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재추진을 공식화하는 그런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백악관 대변인이라든지 또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북미 간의 실무 접촉 또는 이제 물밑 대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본 뒤 보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 오전 10시에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예. 미국 시간으로는 꽤 늦은 시간이어서 아마 아직 공식적으로 대변인 성명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돼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전이 되면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다만 그것이 어떤 뭐 특정 내용에 대해서 밝히기보다는 예, 예. 북한이 우리나라와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을 환영하는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좀 환영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서도 좀 유추해 볼 만한 것들이 꽤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녹취 구성 아까의 앞에 발언에서 저희가 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회담 취소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이제 북한의 성명은
이제 CBID가 이제 허튼 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또 일방적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한 성명들이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를 했는데 예. 다시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고서는 예. 다시 회담을 재추진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예. 아마도 북미 간의 접촉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예. 비핵화에 대한 좀 전향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야기가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2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이런 일련의 상황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 이런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거를 시나리오로 다 의도해서 끌고 갔다고 본다면 예. 그것은 너무도 좀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의 어떤 뭐 도발이나 어떠한 언급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입장이 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면 회담을 취소함으로써 좀 어떤 선제적인 입장을 좀 보였던 것인데요. 예. 거기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다시 화답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미국이 좀 응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북한이 생각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미국이 선제적으로 회담 취소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예. 북한이 거기에 이제 대응해 나가는 좀 구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나리오대로 어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의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다기보다는 예, 예.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협상 방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하면 결과는 지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나왔을지 몰라도 예. 이것을 처음부터 의도했다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도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할 때 늘 붙이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협상의 달인, 뭐 그렇죠. 거래의 달인.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협상에 이제 직면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의도했던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느끼면서 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충격요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게 뭐 치밀한 시나리오기보다는 협상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변수가 중간에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 또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참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넘는 분 아닙니까? 예. 김정일 위원장은 이제 34수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나이 차이를 이제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제 기싸움을 벌이는 거고 그 기싸움과 관련해서 그동안 참 팽팽하게 또 이제 팽팽한 어떤 그런 균형을 유지해 오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우위를 지금 차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듯 보이긴 하지만 이제 최종 6월 12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가 어떤 이익을 가져갔는지 누가 또 협상에서 유리한 어떤 지점을 선점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걸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한반도에 이제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이 65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므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위대한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 그런 또 의지가 또 계속 반복해서 보여집니다. 예. 특히 그 회담 취소 과정에서 예전 같으면 트위트 하나로 그냥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아주 그래도 정중한 그런 서한을 통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북한을 이제 회유하는 그런 내용을 또 그 안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과단성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거고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또 대타협의 가능성도 이제 또 예상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어떤 뭐 기회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것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는 사실 진짜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발언들을 좀 보면 중국 배후론을 좀 시사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전략 또는 전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후에서 북한을 더 이상 조종하지 마라, 네네. 어떤 역할을 하지 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중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제 거리를 두게 만들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걸 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에는 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마 새로운 뭔가를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특히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적극적으로 안 받아들인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그런 어떤 평가나 인식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이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북한에 경고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도 궁극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안 되면 예, 예.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또 협상 전술이다. 저는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중국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보기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만남 이후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연 북한이 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이 전략적 이해, 한반도에 달려 있는 전략적 이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비핵화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앞으로 제재가 어느 정도 유예가 된다거나 하는 과정을 본다면 아마도 처음에 완전히 제재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잠정적인 유예 과정, 그러니까 이란 때도 있었던 소위 말하는 스냅백이라고 해서 제재를 유예해주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시키는 이러한 방식이 될 초반에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지금 이란의 그 미국의 핵 협상을 파기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도달했듯이 예. 기업의 경제적인 의사결정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북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내부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뭐 우리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가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경제적인 혜택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상황이 또다시 북한이 북미 관계를 어떻게 말하면 망치는 역할을 하게 보이게는 안 하겠지만 예.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또 전략적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을 좀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은 계속 가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미 회담이 이제 끝까지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랄까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 짧은 기간 남았지만 예.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변수에 이제 돌출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변수라는 것이 지금 북미 간에 이제 실무 접촉, 그 물밑 접촉이 잘 진행이 되면 이 돌발 변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또 이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또 새로운 돌발 변수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어제 정상회담이 갑자기 열려서 또 아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또 그런 변수가 생기면 또 3차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남북 간에. 뭐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두 정상, 남북 간 정상 간의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이전보다는 좀 순탄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